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지난번 치킨집 오픈을 할 때 개인, 준메이저, 메이저로 나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매장을 오픈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장을 알리는데도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내 매장이 술을 판매하는 술집이냐, 테이크아웃 위주냐, 배달 위주냐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니 병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드물죠.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자금력을 쏟아 부은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장이 흥하게 되면 이 병행한 방법에서 결국 한 가지 길만 가게 됩니다. 한 가지하기도 엄청 바쁘거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두 전단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전단지가 사실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자가 이거 보고 시켜야겠다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에다 의뢰하셔도 되고 전단지 업체에다 의뢰하셔도 됩니다만, 적어도 그 내용은 본인의 생각을 넣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배달앱 선정도 셋 다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배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배달 창업이 가장 고심을 많이 해야겠죠. 가장 전문적인 배달 치킨집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배달앱 업체 중 가장 메이저인 땡땡땡 민족, 이 배달업체의 배달 앱 내용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 주시면 다른 업체들은 전화가 옵니다. 그 심혈을 기울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뉴 구성, 메뉴 가격, 서비스 방식, 고객과의 소통, 디자인, 광고 지역, 광고 범위, 광고 비용, 배달 비용,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그리고 당연히 경쟁 업체 중 상위 10개의 업체가 뭘 어찌 선택하는지 보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본인만의 무엇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으니 경쟁 업체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부에서는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배달앱을 선택하셨으면 다음에는 배달 대행업체도 선정해야죠. 이것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달 대행업체 선정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업체를 쓰시면 무난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내 매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딱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납품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이저나 준메이저 같은 경우엔 납품업체가 본사나 혹은 지정업체로 선정돼 있지만, 개인업체는 납품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치킨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동네에 배송을 해준다면 말이죠. 나도 재밌네. 치킨은 크게 무나 닭을 선정하면 끝나는 건데,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관계를 쌓아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틀어지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업체한테 잘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주는데 당연히 물건 좋게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회사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신뢰, 그런 게 중요하잖아 우리한테는. 당연히 이런 마찰이 적을 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일이 적으니까요. 다만 닭업체는 굉장히 많고 무업체는 적으니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 이거 한 가지는 기억을 하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치킨 부자재에 필요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내가 납품할 물건만 주고 땡, 이런 업체를 하면 나머지 관련된 지식들은 고스란히 본인이 알아가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창업을 해놓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는 업체를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한마디로 그게 없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서 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저 많은 돈을 주고 시작한 당신은 아마 1년도 채 가지 못해서 폐업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땡땡땡 민족의 샘플로 이 부자재들을 신청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업체들이 쓰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셨으면 실제 수익표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지출, 수익 이런 걸 넣으시고 목표를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치킨집을 창업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치킨집이 잘 되겠느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닭이 신선해야겠죠. 당연히 기름이 깨끗해야 할 겁니다. 닭이 신선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많이 팔려야 합니다. 치킨집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몰리는 시간 외에 잘 팔릴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시간대는 대략 점심시간, 점심시간부터 저녁시간 사이, 저녁시간, 저녁시간 이후, 야식시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전형적으로 치킨이 강세를 보이는 시간은 저녁시간과 저녁시간 이후, 그리고 야식시간입니다. 그럼 점심부터 저녁까진 어떻게 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군요. 제가 해본 결과 가장 무난한 것은 밥 메뉴입니다. 치킨과 관련된 밥 메뉴. 처음엔 조금밖에 팔리지 않습니다만 좀 알려지면 제법 찾는 손님이 늘게 됩니다. 밥 왔어. 밥 먹어.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생깁니다. 바로 준비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준비를 하고 하루 숙성시키는 시간을 가졌더니 해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얼마나 단기간에 올라오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 2시간 꾸준히 전단지 배포하고 땡땡땡 민족 신경쓰고 서비스 신경쓰고 손편지 신경쓰고 그러면 자연스레 매출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기름을 가감히 갈고 과감히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오, 존맛. 대박. 어떤 분은 여과기를 사용하시기를 권하기도 하지만 여과기는 찌꺼기만 걸러낼 뿐 기름이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름을 새 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60에서 80마리 튀기면 어차피 갈아야 합니다. 더 이상 튀기는 것은 무리입니다. 세세한 것들을 알려드릴 만한 건 너무도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장사는 꾸준히 오래 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이익을 보고 승부를 보려 한다면 지치고 타산이 맞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이한 아이템은 결국 잠깐 손님을 끌어올 뿐 결국 후라이드, 양념, 간장 요 세 가지가 얼마나 완성도를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3부에서는 광고하는 자세한 방법과 요즘 자영업자들의 현 실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